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 아키바 클라스입니다. 이번에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2달 전쯤 집 근처 극장에 다녀왔고요. 개봉 직후에는 판매하지 않았던 팜플렛도 구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팜플렛 옆에 왜 뜬금없이 신 에반게리온 책자가 있냐고요? 실은 이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은 신 에반게리온과도 관련이 있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하야오판 오펜하이머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제 오리지널 해석이라 아마도 처음 듣는 얘기가 되시겠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마지막 부분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 마지막쯤 큰할아버지가 후계자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등장하는 13개의 돌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큰할아버지는 또 하나의 미야자키 하야오이고 13개의 돌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금까지의 작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13개의 작품에 대해서 미래소년 코난이나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이 들어가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13개의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레이기는 11개 작품뿐이고 이번에 개봉한 작품을 넣어도 12개뿐이잖아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키바 클라스 아닙니까? 실은 여기 블루레이 세트에 들어가지 못한 숨겨진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On Your Mark라는 작품인데요. 1995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건담이나 SF 애니메이션까지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웩 같은 작품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CG가 사용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블루레이 처음 발매 때 수록되지 못한 이유는 원래 수록 예정이었지만 이 뮤직비디오의 가수인 차게 앤드 아스카의 멤버 아스카가 약 때문에 체포되는 바람에 포함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블루레이 박스 구입자 중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청을 받아서 따로 기간 한정으로 블루레이를 배부하긴 하였지만 그 수가 적어서 이 온유어 마크가 포함된 블루레이 박스는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지요. 이 작품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대놓고 원자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밀리터리 매니아다운 잔혹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장면처럼 멜트다운 사고가 난 3마일 섬의 원전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넣는다든지 체르노빌 사고를 상징하는 석관에 둘러싸인 원자로가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등 상당히 과감하게 원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원전과 석관의 상징이 나옵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바위를 숨기기 위해 큰할아버지가 지은 건물이 나오고 건축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는 핵과 그 주변의 석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1년 사고 이후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지브리의 원전 없는 전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작은 데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개봉되는 올해 28년 만에 귀를 기울이면과 함께 온유어 마크가 동시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의미 없이 28년 만에 극장 개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오펜하이머가 결국 개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2011년 사고 이후 핵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웬만하면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원폭이라는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만들었지만 사용을 부정하는 모순을 오펜하이머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실은 미야자키 하야오도 자기 안에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애니메이터 조합에서 노동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지만 사실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평화를 사랑하고 반전주의자의 반핵주의자였지만 군수품을 생산하는 집안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일본의 왕족이 다니는 각슈인 대학을 나온 데에다가 일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실제로 체험하고 뛰어놀아야지 라고 하던 그였지만 그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을 집구석에 있게 한 오타쿠 문화에 일조하였다는 것을 미야자키 하야오 자신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큰할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작품으로 병주고 약주고 하던 모순된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폭탄 개발을 위한 편지에 사인을 한 아인슈타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인은 독일어로 하나, 슈타인은 돌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런 자신의 모순을 모두 드러내며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대들은 원전 사고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일본 팜플렛을 보면 줄거리 설명에 의미심장한 장면이라든지 자료사진 등 중요한 단서도 있지만 마지막 장 스탬롤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야자키 성이 일반적인 자키에서 타츠사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새로운 자신을 그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작가가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이전에 자신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이자 에반게리온의 감독인 안노 히데야키는 미야자키 감독의 자전적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자신의 치부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거였죠. 실은 이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감독에게 그러한 평가를 했던 안노에게서 에반게리온 제작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혼다 타케시 작화 감독을 거의 반강제로 빼와서 만든 작품입니다. 에반게리온 TV 시리즈부터 안노 감독과 함께해온 일본 최고의 작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혼다 타케시 씨는 이미 그의 인생작을 마무리할 신 에반게리온의 작화 감독을 담당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한 그를 직접 만나서 우리 집안은 그리 오래 사는 집안이 아니야. 나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반강제로 그를 데리고 왔고, 이번 영화에서는 안노에게도 보란듯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순을 부정하지도 않고 모두 표현합니다. 그냥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내장까지 꺼내서 보여줄 만큼 큰 변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던 작품이 아니라 아트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때문에 묘하게 신 에반게리온과 닮은 꼴의 작품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를 관객들이 좋아해 줄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일이 바쁘고 체력이 없다는 핑계로 갱신이 늦어지지만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라도 구독과 댓글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